지금부터는 보호자 확인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작성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의 성명은 작성하는 우리 아이, 대상자의 성명을 써주시면 되고 학년과 반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별, 남녀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남녀 중에 하나의 기재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위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육하 원칙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는 2025년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받고 본 사안을 인지하였습니다. 보통 가해 학생 쪽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피해 학생 쪽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언제 며칠 날 이 학생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자꾸만 대화를 피하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씻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가해 학생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하 원칙에 맞게 생생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자녀의 상태 부분입니다. 현재 자녀의 상태는 크게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피해 학생의 경우에 조금 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뭔가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상해나 폭행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해나 폭행의 흔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받은 이후에 전치 몇 주가 나왔으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병원을 얼마만큼 더 다닐 계획이다. 이런 게 있으면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 상태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불안하다는 증세를 보이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데 피해 학생 쪽은 오히려 어려워하지 않고 쓸 말이 많다고 하시는데 가해 학생 쪽에서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들은 자기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을 당해도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란인데 제일 첫 번째가 교우 관계입니다. 친한 친구가 누구며 최근에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인 누구누구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교우 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몇 학년 몇 반으로 배정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누구와 주로 잘 어울리고 식사 시간이나 등 학교 시간 아니면 학원을 갈 때에는 또 누구누구와 같이 어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이 발생한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는 언제 어떤 일로 알게 되어서 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른 학생 그리고 이 대상이 된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이가 누구와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주로 누구가 DM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아이에게 좀 유리한 진술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해줄 수도 있는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친하다거나 너무 안 친하다거나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정도로 쓰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A라는 친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유리한 내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과 너무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내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저 A라는 학생이 하는 진술이 나중에 저 친하니까 그냥 얘기해 준 거야 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폭력 경험 유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력, 학교폭력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기재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과거의 것까지 모두 다 캐내가지고 구태여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현재의 피해 학생과 얽혔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심오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만약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녀 확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하는 것을 기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한 차례 보완해서 설명하는 바로 그 목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힘을 줘서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량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에게 전해 듣기로 이 사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무렵에 우리 아이로부터 바로 이 건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선생님으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가 귀가를 하고 난 이후에 아이에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시다 보면 아이에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너 진술서 써서 냈어? 너 선생님이 뭔가 종이에다가 사실관계를 쓰고 거기에 서명해서 내라고 하는 걸 냈어?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셔야 하냐면, 나중에 아이가 작성한 그 진술서와 이 학부모가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가 같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달라버리면 꼭 보호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혹시나 아이가 거기에 뭔가 불리한 내용을 작성을 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여기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선생님한테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써서 냈다면, 아이가 왜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내게 됐는지 그 사유를 여기에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상대편이 주장하는 대로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투고자 한다면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우리 쪽에 불리하게 아이가 작성을 해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모가 그것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아이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확인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반복해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아이가 다툼을 했고, 그 다툼 이후에 두 아이는 서로 어떤 태도에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모는 지금 전해 듣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다 보면 보통 한 장은 가볍게 넘어가고 두 장까지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항목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입니다.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상대편 부모와 화해를 시도했거나 부모나 자녀들끼리 추가로 대화를 하도록 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보호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안입니다. 내가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상대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입장에 있는지 그것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가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인지, 아니면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학폭위를 통해서 다퉈보고 싶은 입장인 것인지를 여기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상대편 부모님과 원만하게 화해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제일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상대편 부모님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를 해보았고, 우리 아이도 상대편 학생에게 어떠하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다투려고 하시는 입장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여기에 기재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 선을 적절히 잘 지키셔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기재를 하신다면 나중에 학폭위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하신 이후에 요 란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란에서 기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요 시기까지 내가 조치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곳이고, 그 아래쪽에 더 내려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과 바라는 점을 작성하시는 란이 있거든요. 요 란까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조금 올라와서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항목인데, 여기에는 학생에 대해서 작성할 만한 특이점이나 그 학생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장애가 있다거나 아이에게 정말 뭐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거나 그런 아주 특이점이 있으면은 이 란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서를 보는 위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보호자의 심정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정말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이제 심정적인 부분을 많이들 작성을 하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에게 다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구구하게 작성이 되다 보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뭐 키우는 사람들 다 어렵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많으니까요.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뭐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정도가 좋지, 너무 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과 바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학폭위원들에게 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여기에 응축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작성일에 뭐 몇 월 며칠 연도까지 작성을 하시고, 작성자는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작성을 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 작성일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보통 학부모 확인서를 주면서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작성을 해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어차피 교육청까지도 계속 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기간을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내가 충분히 파악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이대로 작성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을 하루 이틀 만에 무조건 다 써오라고 행정편의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기면 어떡하나요? 어기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늦어도 되고, 오히려 내용이 더 충실한 것이 좋으니까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작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한해에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연락을 주실 때는 꼭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변호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 변호사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적어도 이틀 정도는 확보를 하고 오셔야 저희가 충실하게 상담하고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